우리 지역의 이슈를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함께 하시죠. 경북과 대구를 하나로 묶겠다는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논의가 급속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약속받고 행정통합 추진단 준비에 나섰는데요. 이 시간 이슈 토크에서는 행정통합의 추진 배경을 짚어보고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뉴스민 천용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3년 전에 무산됐던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지원 약속까지 받아내면서 이 통합 논의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 짚어주시죠. 네, 사실 이 홍준표 대구시장이 취임하면서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견해였습니다. 네. 전임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추진했다가 무산된 이후에 사실상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5월이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참석한 국회의원 당선자와의 이 연례 인사의 자리에서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 마이크를 잡고 대구 경북 행정통합의 필요성의 이야기를 꺼내게 됐고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그 자리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화답을 하면서 네.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6월에는 홍준표 시장, 이철우 지사 그리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 위원장이 만나서 회동을 한 차례 진행을 했고요. 네. 행정통합에 대해서 정부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사실 이 이야기가 나왔던 배경을 보면 2021년에 이 시도민들의 관심이 또 저조했던 점, 네. 그리고 이 반대 의견과 찬성 의견이 좀 팽팽하게 갈렸기 때문에 여론 수렴 과정이 좀 부족했다. 장기적인 과제로 남겨두자고 했는데 갑자기 3년 만에 이슈가 나오게 된 겁니다. 당시 홍준표 시장이 현장에서 했던 이야기가 그거였습니다. 제가 중국 청도에 가보니까 10년 전보다 도시가 훨씬 커져 있었어요. 우리도 통합을 해야 돼요. 네, 이야기를 꺼내면서 2026년 오는 지방선거에서는 단체장을 하나만 뽑자. 네. 그러면 이철우 지사가 더 넓은 단체장을 할 수 있다. 나는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중대한 이슈를 시민들한테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라 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야기를 툭 던져놓고 SNS에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추진이 됐고 이 군사작전 하듯이 이 정부가 또 지원하겠다 네. 라고 추진하게 된 건데요. 우선 배경 자체는 행정통합에 필요한 이유가 이 수도권 일극화가 너무 심하니까 뭐라도 힘을 합쳐야 되지 않겠냐. 네. 이런 배경은 깔려 있었고요. 이런 배경을 놓고 보더라도 이 중대한 정책 논의 과정이 필요한데 네. 이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어떤 방식으로 좀 물어보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부족했던 것은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네, 행정통합의 추진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럼 기자님께서는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 행정통합 배경에서 나왔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지금 수도권 일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지역에 있는 광역자치단체가 더 큰 협력체가 돼야 된다라고 네. 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좀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번에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추진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 간의 통합이 이루어지게 되려면 법률체계 개정이 필요한 상황인데 네. 대구와 경북 이외에 다른 광역자치단체들의 그런 움직임이 현재로서는 좀 미진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럼 대구 경북에만 특혜를 주겠다. 특혜를 주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이 국회나 전국적으로 봤을 때 어떤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네. 실제 이게 행정통합을 할 수 있는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좀 미지수로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행정통합에 원론적으로는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방법과 관련해서는 조금은 아쉬운 점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구시가 행정통합추진단 신설을 발표한 다음 날에 경상북도가 행정통합 민관합동추진단을 구성한다라는 계획을 뒤늦게 내놨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어떻게 되는지 또 궁금합니다. 네, 행정통합과 관련해서 대구시와 실무 논의를 하던 이 실무추진단을 확대 개편한 건데요. 이 경북도가 꾸린 민간합동추진단은 이 공무원 조직인 행정통합추진단에다가 민간 전문가, 지역 대표 등으로 구성된 이 통합자문위원회와 또 경북연구원과 또 이 행정과 재정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 통합연구지원단으로 꾸려지게 됐습니다. 네. 때마침 이 통합자문위원으로 참여하게 된 한 학계 인사와 최근에 이야기를 좀 나눠볼 수가 있었는데 네. 이 경상북도 입장에서 원론적인 행정통합에는 찬성하지만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 추진하는 대구 중심의 통합 방식에 대해서는 네. 이 경북도 입장에서는 조금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측면도 있어서 좀 더 경상북도도 적극적으로 도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경북도의 이 기초자치단체들이 좀 소외당하지 않도록 행정통합 과정을 이끌겠다는 의지로 좀 풀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 2020년 행정통합을 논의할 때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꾸려졌었는데 이때 공론화위원회가 활동했던 게 행정통합을 찬성하는 것도 추진하는 것도 역할을 했었지만 시민들에게 행정통합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의견을 물어보고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역할도 했었거든요. 네. 그 역할을 이 확대 개편한 행정통합 민간합동추진단에게 좀 맡기겠다라는 의지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 경북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대구시가 먼저 발표하니까 경북도가 또 뒤따라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렇게 좀 보여지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마 네. 특히 경북도민이라면 이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3년 전에 장기 과제로 남겨뒀지만 행정통합 추진할 때는 네. 경상북도가 더 적극적이었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당시 카운터 파트너였던 협력 파트너였던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전 대구시장 사이에서는 이철우 도지사가 논의를 주도하는 모양새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던진 것도 그랬고 추진하는 과정도 이렇게 왔었는데 사실 도민들 입장에서 보기에 부정적이던 홍준표 대구시장이 갑자기 행정통합하자. 근데 네. 대구 직할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경상북도도 다 대구 직할시 안에 들어와서 2단계 체계로 가자. 근데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원론적으로는 행정통합에 찬성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공개적으로 그 안은 반대한다라고 이야기를 또 하진 않았습니다. 네. 마치 대구시가 추진하는데 경상북도가 끌려간다라는 모양새가 여러 사안들 가운데 또 한 번 확인된 거거든요. 네. 이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이전하고 물류터미널 논란 당시에도 대구시장이 이런 의견을 내니까 경북도지사가 뒤늦게 좀 가는 모양새였고요. 이 구미 해평치수장의 물 공동이용 문제도 대구시장이 안동댐 이음하댐 물을 이용하겠다고 하니까 경상북도가 여기에 대해서 이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쉽게 하지 못했던 상황. 그러니까 도지사와 광역시장 사이의 관계에서 바뀌고 나서 이 주도권이 이미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간 것 아니냐. 네. 이런 뉘앙스가 또 많이 느껴지는 게 사실일 겁니다. 특히 광역시인 대구시와 달리 경상북도는 22개 시군이 있는데 네. 이 시장 군수들 입장에서는 지역 간에도 행정통합의 찬성과 반대에 있어서 여론이 엇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에다가 이 도청, 경북도청이 와 있는 안동예천과 이 인근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도청이 이제 이전에 온 지 10년 됐는데 다시 그러면 대구로 도청을 옮기자는 거냐. 그러면 특히 북부 지역은 도청이 오면서 이걸 기반으로 여러 공공기관들과 민간기업들을 유치하고 개발해야 되겠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네. 이 도청 신도시 개발 계획도 인구 10만까지 만들겠다는 목표도 아직 달성하지 못했는데 네. 다시 돌아가자는 거냐. 저는
이런 반대 의견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시장 군수 경북 지역 협의회 자리에서 일부 시장 군수가 공개적으로 이 행정 통합에 나는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명칭을 대구직할시로 가자는 거냐. 네. 그리고 2단계로 가게 될 경우에 현재 현행 법률 체계 하에서는 대구광역시의 산하에 있는 구청장과 같은 급으로 들어가게 되면 경북도에 있는 시군들의 자치 권한은 상당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도시개발 계획에 대한 권한은 대구광역시가 가지고 있지만 시군은 경북도의 시군은 시군이 가지고 있거든요. 네. 이게 다시 대구시로 가게 되는데 경북의 시군 입장에서는 좀 반대 의견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마냥 경북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달가운 이야기만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경북과 대구의 통합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게 될 것 같은데 만약 통합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당장 명칭을 두고도 갈등이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경북과 대구가 만약 통합한다면 명칭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핵심 쟁점이 되는 이 이유는 이름이 곧 많은 것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시면 이 대구 직할시로 따로 광역자치단체가 나온 게 1981년이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이전에는 경상북도 대구시였기 때문에 경북자가 들어간 대부분의 여러 기관들이 여전히 대구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상북도 밑에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국립대학교인 경북대학교도 대구에 있거든요. 경북이 네. 아니라. 그리고 경북고등학교 여러 기관들도 대구에 있지만 경북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바뀌게 된다. 만약에 대구 직할시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 첫 번째 이 광역자치단체의 청사가 그러면 당연히 대구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냐.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도청이 이전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대구로 간다라고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북부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대구 생활권도 아닌데 도청까지 가버리게 되면 아예 대부분의 이 행정 경제력들이 대구로 빨려 들어가는 것 아니냐. 우리 지역은 더 낙후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게 홍준표 대구시장 안은 대구 경북 전부를 통합해서 이 대구광역시로 통합해야 된다. 사실상 흡수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금 있는 도청 부지는 대구 직할시 북부청사로 두고 그리고 본청은 대구에 두고 포항은 동부청사, 구미는 서부청사 이런 체계로 가자라고 하는 안을 낸 바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 경북도는 여기에와 관련해서 입장을 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철호 도의사가 2019년에는 이 대구 경북 특별시로 하자 이런 안을 내기도 했었거든요. 네. 이 통합하자고 시작을 했는데 명칭이 사실 청사, 단체장 문제 여러 이해관계에서 이 첫 번째 관문이자 가장 중요한 이 관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이 경북과 대구가 통합하게 된다면 경북 북부 지역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이 통합하려고 하는 이유가 지방정부의 권한이 더 많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수도권과 맞서 싸우려면 지방정부의 덩치가 더 커져야 된다. 네. 그러니까 쓸 수 있는 돈이 많아져야 되고 한편으로는 이 쓸 수 있는 돈을 선택과 집중하겠다. 네. 집중해서 수도권과 버금가는 경쟁력을 갖추겠다인데 그러려면 권한이 많이 이양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지방정부가 받아야 되는데 이 현재의 광역자치단체의 위상을 좀 뛰어넘는 미국의 주정부 정도에 되는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게 이 요체입니다. 특히 이 경제권이 500만, 대구 경북의 인구가 500만이고 경제권을 키워가지고 기업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인데 근데 문제가 한 가지가 생깁니다. 네. 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돈은 커지는 건 맞는데 이 돈이 쓰이는 곳이 특정 지역에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되면 균형 발전하자고 했는데 정작 이 대구 경북 지역 안에서는 네. 균형 발전이 안 된다. 특정 지역에 더 쏠리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 결정을 지방자치 시대에 주민들이 직접 해야 되는데 지방자치의 가장 풀뿌리는 기초자치단체인데 기초자치단체의 의사를 무시하고 이 통합된 광역자치단체가 이 역할과 권한을 다 가져간다? 이거는 불합리하다라고 네. 하는 이 주장도 나오고 있고요. 특히 경북 같은 경우에는 면적은 넓은데 인구가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행정 비용이라든가 더 많이 투입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거기는 효율성이 좀 떨어지니까 인구가 많은 곳에 집중하자라고 되어버리면 인구가 적은 이 북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행정 예산 자체가 더 줄어들 수 있다. 결국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메가시티 행정 통합을 하자고 추진했지만 경북도청 신도시 개발도 급속도로 위축될 것이고 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투입했던 예산도 줄어들 것이고 지금 2차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 역시도 네. 경북의 경우에는 더 소외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행정통합의 장점도 분명히 있지만 또 우려스러운 부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경북과 대구의 통합 추진이 과연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앞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도권과 경쟁하기 위해서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지방정부가 더 많이 가져가야 된다. 통합을 해서. 그럼 통합하는 지자체만 그 권한을 주면 대구, 경북 이외에 다른 지자체들은 어떻게 나올까? 그럼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동의를 해야 되는데 대구, 경북만 2026년을 목표로 추진한다라고 하면 이게 과연 다른 지역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행정구역과 행정체계를 개편하려면 법을 바꿔야 됩니다. 네. 근데 법률을 개정하려면 어디서 해야 되죠? 국회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국회는 지금 행정통합을 추진하고자 하는 대구시 경상북도 자치단체장의 소속 정당은 국민의힘입니다. 그리고 지원하겠다는 정부도 국민의힘입니다. 근데 국회는 여소야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과연 이 특별법이 통과가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있어서 대구 경북만 하겠다가 아니라 다른 광역자치단체들까지도 함께 논의를 해야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가능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추가적인 예산 지원이나 인센티브가 없다면 오히려 두 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을 때 주던 예산보다 합치게 되면 예산이 더 줄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히려 효과가 없는 결론이 날 수도 있고 국회가 움직이지 않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한 해법이 현재로서는 좀 부족한 것 아니냐. 특히 야당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이 앞으로 행정통합의 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서도 저희가 계속 얘기를 나눴던 부분이긴 한데 이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우리 지역의 구체적인 반응이 또 어떨지 말씀해 주시죠. 네. 이 경북과 대구의 행정통합 추진에 대해서 특히 야당에서는 반대 입장 목소리가 네. 나오고 있고요. 북부 지역에서의 반대 목소리가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우리 안동시 의회와 예천군 의회, 도청 신도시가 있는 곳이죠. 이 의회 건물 외벽에 보면 행정통합 결서반대 대형 현수막이 벌써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의회에서 반대 결의문도 채택했고요. 이런 움직임이 앞으로도 지속되지 않을까 싶고요. 상대적으로 대구와 가까운 지자체장, 경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본인은 찬성한다. 그렇지만 경상북도 입장에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네. 했기 때문에 이 반대 의견의 목소리를 어떤 식으로 반영하는가도 앞으로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갈등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을지 의견 좀 주시죠. 네, 제가 앞서 여러 가지 이야기 드렸는데요. 네. 일단 행정통합이 이게 실제로 가능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가 시민들께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필요한 건 법 개정이 필요한데 이게 네. 가능한지 제대로 한번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행정통합 재논의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